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실내건축 기사하고 실내건축 산업기사 필기 합격 전략이라고 해서 OT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부터 우리 실내건축 기사와 실내건축 산업기사의 과목이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출제 기준이 바뀐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과목과 출제 기준뿐만이 아니라 문항 출제 수도 바뀌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실내건축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6개 과목으로다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실내건축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4개 과목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실내건축 기사 같은 경우는 120문항의 필기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또 산업기사 같은 경우, 실내건축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80문항을 아마 시험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항수가 실내건축 기사가 80문항으로 실내건축 산업기사는 60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과목을 기사는 4과목, 산업기사는 3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4과목, 3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과목 수가 예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출제 기준에서 과목 수는 4과목, 3과목으로 줄였지만 그 속에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과목의 문제들을, 분야를 그대로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 문제 수는 줄었지만 문제 출제 범위는 넓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출제됐던 관연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 책 실내건축 기사나 실내건축 산업기사는 기준에 맞추어서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관연도에 출제된 그런 같은 분야에 있는 문제는 많이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책을 구성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 책이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많은 내용을 다 거기다 넣어놓지 못하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만을 모아놨고 또 이것들에 파생되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연도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셔야 된다. 앞으로 출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로 봐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마 이번 22년도에 1회분, 2회분의 문제가 거의 저희 책에 있는 문제와 유사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은 문제도 있고 유사한 문제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좀 작은 양의 그러한 문항이지만 한 문항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수들이 다 파생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이 조금 길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연도를 중심으로 공부했을 때처럼 그냥 답만 보는 이러한 공부를 하신다면 절대로 합격하시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답도 중요하지만 해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내건축 기사와 실내건축 산업기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관연도 중심의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서 하나 하고요. 문항수가 줄었다고 하는 내용 하나, 또 하나는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시험 시간도 줄었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 80문항이니까 2시간이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90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줄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문항수가 적으니까 시간 줄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만 됩니다. 우선 서론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시험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관연도 문항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제됐던 그런 문제가 아닌 새로운
출제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것은 관연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관연도에 출제된 유사한 그러한 출제 기준에 돼 있는 내용은 관연도에 출제됐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모아서 우리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새로 생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를 다시 출제를 했다. 예상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상 문제가 출제 관연도 문제처럼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문제는 문제대로 준비하셔야 되지만 해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만이 그것에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 과목당 내용별, 장별,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책들은 대부분 연도별로 출제되어 있는 책들이 많았죠. 그래서 10년치 묶어놓기도 하고 7년치를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작년도까지는 7개년을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책에서는 관연도 문제 동일한 출제 기준에 의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너무 다 통틀어서 동일한 부분에 대한 것은 관연도 문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중요한 문제들을 다 뽑아 놓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상 문제로 해서 전부 다 뽑아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해설 중심의 공부를 많이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내용, 장별, 단원별 해서 즉 출제 기준에 맞추어서 문제들을 다 배열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이 배열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출제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조금 출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출제 비율이 낮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실내건축 산업기사에 우리가 이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 출제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관연도 문제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OT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출제 경향, 출제 기준, 문항수, 심지어 시험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내용, 장별, 단원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의 공부를 차근차근히 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이론 부분의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의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책의 양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결국 우리 책의 해설 부분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해설 부분을 철저하게 좀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각 과목당 중요도에 따른 내용 파악입니다. 자,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해설을 많이 또는 해설을 길게 달아놨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해설 부분에 대해서 옛날 같은 경우 출제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문제하고 해답을 중심으로 공부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문제하고 해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 출제된 출제 기준에 들어간 부분들 이 부분들 역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죠. 관연도 문제 출제 경향과 출제 유형에 관한 학습법 그랬는데요. 여기서 관연도 문제라는 의미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들이 관연도에 출제된 유형 방식과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유사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출제 유형이 박스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문제들을 보면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내용은 이렇게 출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뭐 보기 한 4개 보기를 주고 거기서 맞는 거 찾는 거, 틀리는 거 찾는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소위 선택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선택형이라고 하는 문제 외에 박스형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전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의 설명을 쭉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용어 4개 놓고 맞는 거 찾는 겁니다. 즉 용어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 정의의 문제가 바로 박스형의 문제죠. 그 다음에 선택형의 문제,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이런 문제들의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에 대한 걸 공부할 때는 박스형의 의미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4개 중에 틀린 거, 맞는 거 이런 물음이 있다면 그때는 선택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박스형과 선택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공부를 하실 때 선택형이긴 하지만 거기에 특성들은 그 특성들을 하나의 박스로 묶어놓으면 하나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에 관한 학습을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해설을 놓고 해설 부분에 대해서 그 용어 정리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산 문제. 이건 뭐 아주 필수적인 거죠. 특히 우리 건축 환경 부분에서, 건축 설비 부분에서 계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가 나오면, 물론 요 사이는 CBT로 보는 경우에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계산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를 돌려보고 있죠. 근데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절대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계산 문제만큼 점수를 따기 쉬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계산하는 게 싫어서 그걸 자꾸 피해 가신단 말이죠. 근데 계산 문제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장비를 설치하게 될 때 그 장비의 용량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 그런 용량을 계산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공식을 정리하고, 조금 힘든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한 가지만 알면, 제일 중요한 게 단위입니다. 단위에 대한 건데 이 단위에 대한 거 역시 여러분들이 정의를 알면 단위에 대한 것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와트라고 하는, 우리 와트 중에도 1와트, 단위 와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1주울파세크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갖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1이라고 하는 걸 아주 우습게 여겨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게 숫자가 크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위에 대한 것, 기본 단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서 잘 공식을 정리하고 풀이를 하셔야만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과목당 문제를 풀어보고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이 정의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선택형에서 문항을 보지 않고 보기들을 보고서 이 보기가 이게 옳은 내용을 찾는 거다, 틀린 내용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쉽게 문제 풉니다. 또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그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 틀린 거 찾으라는 것과 4개를 주고 우리가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다, 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내용이 뭐구나, 맞은 내용이 뭐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당연히 문제를 풀이하는 무엇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틀린 거 찾으라고 하는 거는 아주 우습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푼 후에 거꾸로 생각해 보기. 자, 문제 출제 유형은 박스형과
선택형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뭐 괄호넣기 문제도 우리 가끔 나오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박스형과 선택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용어 정리에 대한 거, 계산 문제에 대한 거, 문제를 풀고 나서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는 이러한 과정을 좀 거쳐주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죠. 각 과목당 시험 대비 전략 방법입니다. 자, 실내 디자인 계획, 실내 디자인 색채, 사용자 행태 분석에 대한 거, 실내 디자인 시공과 재료에 대한 거, 실내 디자인 환경에 대한 거. 물론 여기 실내 디자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 디자인 색채, 사용자의 행태 분석, 이런 것들이 한 개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다가 그냥 묶어 놓으니까 과목이 몇 개가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너무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3번 같은 경우 실내 디자인 시공 및 재료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실내 디자인 시공이라고 하는 것과 실내 디자인 재료라고 하는 두 가지 과목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실내 디자인 환경 분야를 보면 여기는 실내 디자인의 원론, 환경 원론 부분입니다. 열 환경이니 습기 환경이니 빛환경이니 그 다음에 공기 환경,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중심으로 다 공부하시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간략하게 해놓은 내용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문제를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좀 각 과목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다른 이론서를 좀 보셔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핵심적인 용어와 공식 정리 방법. 이 얘기는 앞에서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용어 정리를 해놓고 색인 목록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 사이는 우리 엑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해가지고 소팅해 놓으면 아주 기억연수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나온 용어를 정의를 가지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 다시 바꾸어서 용어 설명해 놓은 걸 보고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완벽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실내 환경에 관한 공식 정리. 왜냐하면 실내 환경에 급수 설비니 또는 공기조화 설비니 하는 이런 부분들에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이번에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다 맞는 얘기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다음 봅니다. 자,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형의 문제를 보고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보고 이 용어는 어떤 의미, 이 용어는 어떤 의미, 이 용어는 어떤 의미, 각각의 용어에 대한 의미를 영상 강의할 때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물론 풍족한 설명은 못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 없는 그러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또 선택형의 오답을 좀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내용, 우리 책에 보면 3칸에 표시가 되어 있죠. 처음에 틀렸으면 체크해 놓으시고 두 번째 공부했는데도 틀리면 세 번째도 체크해 보셔서 내가 많이 틀린 내용 모르구나. 그 내용을 시험 보기 전에 자꾸 훑어볼 수 있어야만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기억을 제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시험 일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을 좀 짜달라는 겁니다. 물론 자격 시험을 위해서 60점 받으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60점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면 가서 60점을 다 못 받죠. 여러분들은 몇 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 물론 100점을 기준으로 해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100점은 좀 힘드니 본인 스스로 각 과목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점의 과목 점수를 최소한 85점 이상은 여러분들 해 놓으셔야 가서 실수하고 모르는 게 출제되고 이러다 보면 60점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높은 점수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각 과목의 목표 점수를 달성해라.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우리가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이 있죠. 실내 건축 계획에 대한 거, 실내 시공 및 재료에 대한 거, 건축 환경에 대한 거, 또 행태 분석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에서 내가 몇 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해서 소위 말하는 85점, 90점의 기준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셔서 좀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점수가 되어야 되겠다. 또 전체적인 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습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제일 먼저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차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단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중단원, 소단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하시면 쉽게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대단원 속에는 중단원의 내용이 모였고 각각의 중단원에는 어떠한 소단원의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우리 책에 소위 말하면 출제 기준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일정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 봐라. 우리 이제 이 책을 보면 책에 우리 환경에 대한 내용에 소위 건축 법규도 들어가 있고요. 소방법규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용 함유화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냉방 설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물론 이것들이 다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 건축법, 그 다음에 건축물의 피난 안전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소방 시설에 관한 규정, 요것만큼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관한 내용들은 미리 공부하셨다가 소위 법이 바뀌어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의 공부는 조금 뒤로 미루고 나머지 이해해야 될 부분들 또는 계산 문제들 미리미리 이거를 이해해 두시고 암기하는 과목 그리고 나중에 이런 법규와 같이 자주 개정되는 내용들을 뒷부분에서 공부하시는 그런 시험의 일정에 맞춰서 가능하면 전 과목을 균등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편중시키지 말아라. 이번에는 실내 디자인, 이번에는 사용자 행태 분석, 이번에는 건축 시공 및 재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좀 바꿔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 균등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빨리 이해를 해야 되고 계산 문제로 풀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을 앞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법규 같은 내용은 뒤로다가 우리가 하되 과목을 균등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학습을 통해서 암기와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자꾸 풀어봐야만 됩니다. 똑같은 문제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한 것도 다시 반복하고 아는 문제도 실제로 본인이 계산해서 풀어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계산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제 빈도, 출제 비율이 낮고 난해한 문제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포기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가 다른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나는 포기하겠다. 다른 부분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결정하셔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포기하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셔야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내 건축기사나 실내 건축 산업기사는 관연도를 중심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 문제 중심의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설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해설 중심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유사한 문제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문제의 해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것. 그 다음에 문항수가 줄어서 변경이 됐고 출제 기준이 변경됐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관연도에 절대 집착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서 물론 우리 강좌에서도 많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또 문제를 풀이하면서도 기타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